오른쪽. 집중하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1, 2. 되셨나요? 들어오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계속 해봐서 됐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에 집중해보셔서요. 한 글자씩 읽으려는 그 과거의 습성을 버리시고요. 요 묶음 단위로 딱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딱딱 봐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씩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 한 묶음으로 읽기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본다. 어떻게 볼까요? 하나 의식적으로 보고요. 무의식적으로 봅니다. 볼 때에 우리가 의식해서 보는 게 있고요. 그냥 의식하지 않지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의도적으로 보는 게 있고요. 의도성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보는 게 있고 보임 당하는 게 있다는 표현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보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는데 볼 때 1975년 미국의 한 극장에서 필름 사이사이에 다음과 같은 단어를 적어서 영화를 상영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콜라를 마셔라, 팝콘을 먹어라. 필름 사이사이에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이 글자들을 무한 반복해서 계속 필름 사이사이에 이 글자를 넣은 거예요. 콜라를 마셔, 팝콘을 먹어, 콜라를 마셔, 팝콘을 먹어. 의식하지 못했던 건데요. 보세요.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수천 번 이상 이 단어들을 읽었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의식적으로 보거나 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보임을 당한 거죠. 보임을 당한 겁니다. 자, 영화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이 매점에 들러서 콜라와 팝콘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보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냥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아, 콜라를 마셔야 되는구나. 아, 팝콘을 사 먹어야 되는구나. 해서 실제로 영화 끝난 다음에 네, 이렇게 다 주문했다고 합니다. 의식하지 못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의식은 어떻게 해요? 살아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무의식적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건데요. 못 느낄 뿐 우리는 무의식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의도하지는 못하지만 무의식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우리가 못 느끼는 어떤 순간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2008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의 무의식에 대한 논문이 실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주장은 매우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의식적으로요.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의식적과 무의식적인데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했을 때에 이미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언제요? 6초에서 7초 전에 무의식이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무의식이 먼저 이미 결정 내린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 결정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무의식의 그 판단을 6초, 7초 전에 무의식이 이미 판단했던 그 판단을 의식이 명령을 받아 그대로 결정한다고 한다는 요 논문인데요. 참 쇼킹한 부분입니다. 이쪽의 어떤 영역들에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 맞아 당연해라고 하지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라는 것들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의식을 독서법에 접목하여 활용한 최초의 독서법이 바로 미국의 포토 리딩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포토 리딩, 빌 슐리가 창안한 독서법입니다. 잠재의식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무의식의 능력을 활용하는 독서법에 대한 게 포토 리딩입니다. 이 책은 절판됐어요. 그래서 판매 되진 않죠. 그러나 도서관에 거의 웬만한 모든 도서관에 이 책 한두 권씩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책 도서관에서 꼭 한번 보시고요. 아, 요런 내용이 있구나. 요게 무의식을 활용해서 요렇게 독서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 정도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평면적이고 순차적이면 직렬적 사고로 독서를 해왔습니다. 순서적으로 책을 읽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입체적으로요, 통합적으로요, 그리고 병렬적 사고로 독서를 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글자씩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는 독서가 아니라
한 줄을 통으로 보는, 어제 말씀드렸던 한 줄을 통으로 1독 5행, 1독 10행까지도 갈 수 있는 한 줄을 통으로 보는 독서를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굉장히 심플하지만 강력한 실습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활용 리딩 스킬이요. 가장 기본적인 독서 훈련이면서 동시에 독서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인 독서 스킬입니다. 이 훈련은 한 글자씩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 한 묶음 단위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한 글자씩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한 묶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 스킬입니다. 자, 203페이지고요. 그리고 요 새로 나온 개정판은 217페이지입니다. 한 글자씩 보는 게 아니라 한 묶음으로 보는 건데요. 책의 가운데에다가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기준으로 왼쪽 그리고 오른쪽, 다시 한번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 요 순서대로 통으로 내 책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냥 한 글자씩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묶음 단위로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요렇게 읽어 나가는 건데요. 자, 요거를 요 책으로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책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공병호 박사님의 책인데 핵심만 골라 읽는 실용 독서의 기술이란 또 독서법에 대한 책인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요 책에 113페이지를 제가 한번 줄을 그어봤습니다. 요렇게 훈련해 보시라고요. 아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그면요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볼펜으로 제가 했던 방식인데요. 빨간색으로 책의 가운데다가 가상의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을 그어버리고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으로 가운데 라인에 적당한 부분에 가운데 선을 긋고요. 훈련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인데요. 저랑 같이 이 화면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세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한번 실제로 이렇게 통으로 묶음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지 마시고 눈으로 팍팍팍팍 한번 해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집중하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1, 2 되셨나요? 들어오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계속 해봐서 됐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에 집중해 보셔서요. 한 글자씩 읽으려는 그 과거의 습성을 버리시고요. 요 묶음 단위로 딱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딱딱 봐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1, 2 눈으로 보세요. 1, 2, 1, 2 왼쪽, 오른쪽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요 진짜 눈에 다 들어옵니다. 100% 들어옵니다. 요 한 묶음 단위요 다 들어와요. 한 줄 읽기는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지만 요 묶음 단위 정도는요 거의 100%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선배님 요거 오늘 하루 진짜 한번 저처럼 선을 긋고 빨간색으로 실제 선을 긋고요 훈련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체적으로요, 통합적으로요, 병렬적 사고로 독서를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의식적으로 뭐 하자? 노력해 보세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이건 의식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왼쪽, 오른쪽 1, 2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 노력이에요? 한 글자씩 순차적으로 읽는 독서가 아니라 한 줄을 통으로 보는 요 독서법, 한 묶음 단위로 책을 읽어나가는 것들을 오늘 한번 훈련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독서를 통해 성장하신 하루, 정말로 행복한 하루, 정말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